그런데 참, 지금 그 국가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직언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겁은 안 났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유튜브에 우연히 이렇게 대담하다 보니까 참 저를 격려하고 저의 용기에 박수 쳐주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정말로 살벌한 댓글로 저를 위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저는 각오했던 바니까 뭐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도 죽어도 제 운명이고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난 아주 시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담담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있다면 거기에 상백을 이루는 김대중 대통령도 한 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을 물론 정치적인 탄압이나 언론 탄압이나 그 사람도 많이 억울한 인생을 살았겠죠. 투옥도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민주화 운동에 나름대로 영웅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군사 쿠데타로 탱크를 몰고 와서 이 나라 정치를 평정하고 장기 집권을 하고 유신 정책이라는 그런 지탄을 받고 했지만 그분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만큼 선진국의 대에 얹혀는 영웅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영웅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평생을 민주화니 부르짖던 김대중 대통령 평생 사상과 이념 얽매여가지고 개파 정치하고 동교동계니 상도동계니 저런 거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정치 이념을 부르짖던 그 정치의 결과는 뭡니까? 그분이 정권을 잡고부터는 햇빛 정책에 대해서 이북에 국민들이 피땀 흘린 돈을 허락도 없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 바친 돈은 뭡니까?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뭡니까? 햇빛 정책을 해서 이북에 퍼다 좋은 돈이 핵을 만들어서 그 핵이 우리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햇빛 정책이 우리한테는 암흑 정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북에는 우리한테 핵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방국인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해준다 해도 그것도 반대합니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이랍니다. 와, 핵을 만들어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핵을 방하는 것도 반대하는 그 좌파 세력한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거 하나를 봐도 반역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집단들입니다. 예, 용서 못합니다. 네, 그 추종자들이 그 잔당들이 저렇게 또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뭐 큰 부정이라도 저지른 것 같이 말하는데 그 김대중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자, 제가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쭉 업적을 보니까 서거 후에 1979년 서거 이후에 전부 그분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엽세 행각이니 대통령의 업적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의 진짜 치부까지 건드리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성 일부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고속도로 다니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10대 강국에서 선진국이라 하는 자부심 가지고 살게 했는데 죽고 나서는 그분을 기리는 기념관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 뭐 하나 있습니까? 예. 그 구석에 하나 있습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자, 그 반해서 김대중 대통령 한번 봅시다. 저는 솔직히 말로 대통령의 말도 붙이기 싫습니다. 붙이지 마이소. 예, 무려 보도에 하면 전국에 15개 이상 컨벤션 하다못해 할 것 없으니까 김대중 다리까지 나눠놨습니다. 예. 수십조 1년에 관리비면서 8천원. 그거 돈이 됩니까? 그분 평생을 다리 쩔룩거리면서 감옥서 들락날락 하면서 사상이니 이데올리기니 뭐 민주화니 개파니 패거리만 만들어 놔놓고 그 잔당들이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 쑥대밭을 만들고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큰 업적을 했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 국고 낭비입니다. 그런 거는 왜 탄핵하지 않고 그거는 왜 특검 안 합니까? 특검할 건 특검하지 않고 탄핵할 건 탄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탄핵할 짓을 했단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법치 국가인데도 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탄핵부터 해놔놓고 짜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대한민국 국민 바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화위복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외국에다가 우리 처지를 제대로 못 알렸어요. 특히 그 국가 정부라든지 뿐만이 아니고 일반 우리 저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데 요번에 이제 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심하고는 이게 들통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됐습니다. 저는요. 자, 전공이 참 뭐라고 하셨죠? 저는 영문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주 때를 만나셨네요. 네, 그런데요. 앞으로 그쪽도 좀 신경 써서. 제가 2013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생중에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취임 선서가 있고 취임 공약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분이 역대 다른 대통령이 선서하지 않았던 취임 공약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 저분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에 대해서 하나를 취임 공약하셨구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 그 공약에 반하여서 지금 뭐 K재단이나 미르재단 이런 걸 발족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아마 이거를 발족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뭡니까 일파만파가 돼가 게이트까지 번진지 모르지만 문화융성 취지 아래서 스포츠 대나를 만들고 뭐 스포츠 대를 만드는 거는 절대 대통령으로서 자기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리사욕으로 개인을 치부했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공약을 어떻게 그거를 법적 조치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말년에 재단을 만들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도 전두환 대통령 1회 재단, 뭐 노무현 재단, 대통령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뭐 미소대단, 수많은 돈을 재벌로부터 다 각출해가지고 재단을 형성했습니다. 그거는 왜 탄핵 안 합니까? 탄핵 안 합니까? 얼마나 탄핵거리 없으면 엉터리 탄핵 잘하고 있는 대통령.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 애국자들이 태극기 들고 뛰어나간 겁니다. 네.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우리 안 뛰어나갑니다. 네. 예?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한 탄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어난 겁니다. 네. 지금은요 언론이 대한민국 국민을 군림하고 있고 사법부가 우리를 군림합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법에 보면 반공을 국시로 하고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이 뭘 주장하고 삽니까? 사법부도 국민의 말을 듣습니까? 억울한 제목을 가지고 법에 상정해도 사법부에 처리를 해줍니까? 이미 요번 게이트 사건에 불거진 불투명한 거 분명한 제목도 밝혀져도 지금 사법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재판에 착수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저께는 청와대에 습격을 한다. 이게 뭡니까? 청와대는요 우리나라 중요한 군사기밀지이고 대통령만의 특권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어떻게 사법부에서 청와대를 습격하다시피 이건 날강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통이 안 터집니까? 지방에 사는 가정주부가 분통 터지는데 왜 유식한 사람들은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명색이 서울대학 나왔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망칩니다. 서울대학 우리나라 정치계 법조계는 80% 서울대학입니다. 그만큼 머리 좋은 걸로 비싼 돈을 들여가 유학까지 갔다 오고 석사 박사 전문이 됐으면 머리값을 해야 안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받고 나오지 않고 정말로 전문대학 가는 사람은 산업 현장에서 정말로 그 기술을 배양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역군짓을 합니다. 옛날 속담에 허리 굽은 소나무가 고향을 지킨다 그랬지요. 지금 지역과 고향을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에는요 서울대학 나고 머리 좋은 놈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사법부, 언론, 정치 전부 80% 서울대학입니다. 프로필 보십시오. 그 좋은 머리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 안 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부 죽일 놈들입니다.